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23번째 이야기. 건군 33주년 국군이날 행사 52. 사건과 사고 1. 성남 항공대에서의 생활은 철저한 통제와 보안으로 개인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수경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바로 다른 부대 수경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수경지 권역을 벗어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사건 사고가 없겠는가? 더구나 1만여 명이나 되는 대병력이 운집해 살다 보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스키대대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남에 도착하여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 부대가 혼합된 생활 환경이기에 지휘관들은 우리 부대가 지적당하고 찍힐까봐 교육과 엄포로 우리를 통제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선배들이 1978년 행사 때 공수부대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지휘부에서는 누누이 타 부대와의 충돌을 절대 금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또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몸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서 별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고 또 통합으로 실시하는 분열훈련도 거의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1981년 9월 12일은 예년보다 좀 빠르게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훈련 일정이 빡빡하여 휴일도 없이 훈련을 시키던 제병지휘부에서도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추석날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중대 1소대 소속 이아무기아사라는 분대장이 있었습니다. 콧날이 오뚝하고 잘생긴 미남 분대장이었고 평소에 똑똑하고 맘씨도 좋아서 나도 좋아했고 내게도 잘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저녁 점호 시간에 인원 점검하는데 이 분대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대 안을 다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반 병사가 아니고 하사관 분대장이었기에 대대에서는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우선은 덮어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일요일이었지만 우리들은 오전과 오후 훈련을 하고 저녁 때 연예인들이 출연한 위문 공연을 관람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없어졌던 이하사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대로 불려갔고 두어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즉 추석날에 가짜로 중사 계급장을 달고 외출증 역시 가짜로 만들어 수원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유유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임하사 이상 간부들은 주말에 외출하여 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이하사가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위병소에서 지금처럼 컴퓨터로 조회하는 세상도 아니고 일일이 명부를 대조해야 하는데 누군들 이렇게 대범하게 외출하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아무튼 이 일은 상부에 보고 없이 대대장 선에서 꾸중과 얼차려만 받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하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군이날 행사가 끝난 뒤 일어난 것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하사가 군 복무를 거의 마치고 그해 늦가을에 말년 휴가를 가던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그는 휴가를 가면서 대담하게도 세면백 속에 수류탄 뇌관 10개를 감추어 가지고 나가려다가 연대장 신고 과정에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사실 휴가 출발하면서 연대장이
휴가병사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따라 연대장이 휴가병사들의 가방을 열어보게 했고 그가 영락없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 없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가 수류탄 뇌관을 가지고 나가려 한 것은 휴가 때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의 행동은 즉시 군법에 회부되고 육군용무소에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는 운 좋게 구제를 받았습니다. 하사관이었고 제대 말년인데다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연대에서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연대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연대장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연대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님 나쁜 것인지 몰라도 이하사는 군기교육대에서 남은 말년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전역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네요.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팩